부산 1등이 좋을까요? 서울 2, 3등이 좋을까요? 매도 시점은 언제로 잡아야 좋을까요? 제가 몇 가지 고려할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의 1등 삼익비치, 그리고 동네 럭키, 대우 마리나 등을 보유하고 있어도 서울 가면 중하급집밖에 못 살 것 같은데 부산 1등이 좋을까요? 서울 2, 3등이 좋을까요? 저는 삼익비치가 서울의 상급지를 살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삼익비치 자체가 재건축이 이제 막바지에 있잖아요.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은 신축이 되었을 때는 수익이 되게 높죠. 저는 이거예요. 제가 그 부산에서 생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산에 집이 보유되고 있다면은 서울 쪽에 집을 한 채를 더 사서 이걸 좀 배분을 해가지고 수요축 많은 대로 투자금이 유입이 되어가지고 자산을 지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삼익비치를 오래전부터 보유하고 있다면요, 수익률이 엄청난 겁니다. 이거를 팔고 서울로 가는 것보다 지금 그걸 싸게 샀다고 하면요, 지금 그거를 끝까지 가져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물론 지금 삼익비치가 추가 분담금이 뭐 7억이 나오느니 얼마 나오느니 꽤 많은 비용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놀라는 경우들이 있긴 있지만요, 삼익비치는 절대적으로 우수한 입지에 절대적으로 좋은 아파트입니다. 이거를 보유하고 있다면 가져가야 됩니다. 동네 럭키도 이제 어렵게 안전진단을 통과해가지고 몇 번의 쓴 잔을 마셨지만은 진행이 이제 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걸리지만요, 동네 럭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대우 마리나 50평대 같은 경우는요, 이게 20억이 넘어갔습니다. 조금 빠지고 이렇게 했지만요. 그러면은 대우 마리나를 팔아가지고 상급지로 가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걸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다면요,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차이는 뭐냐면은 지금 매수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부산보다는 조금 더 수요층이 많은 서울의 2급지 정도, 상급지는 말고 2급지 정도로 가는 게 낫습니다. 2급지도 되게 세거든요. 마포 이런 데는 2급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가 사실은 부산에 있는 이런 좋은 아파트보다도 좀 나을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층이 두터우니까, 그래서 우선은 보유한 입장이라면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매수할 입장이라면요, 서울 쪽으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언급했던 대우 마리나, 삼익비치, 동네 럭키, 그 다음에 밀락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여기는 정말 안전한 물건입니다. 앞으로 좋아질 물건이고 재건축 물건이고 부산의 재건축을 대표하는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에서 재개발 중에서 대표하는 것은 우삼구역이 거의 서울로 따지면요, 한남뉴타운입니다. 거기선 따지면은 물론 이제 조금 그 앞에 병풍처럼 서 있는 물건 때문에 조금 가리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삼구역 재개발 중에서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 좋은 재개발은 저는 시민공원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공원의 촉진구역. 다만 거기서 조금 지지부진한 구역이 있으니까 주의는 해야 되겠지만은 그 지역들, 예전에 캠프 하이아리아 부대가 변해가지고 그게 이제 시민공원으로 되고 그 주변이 아파트들이 촉진지구로 지정돼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도 굉장히 좋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은 부산은 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들 참고해서 좀 시장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옹님께서 갈아타기 전략으로 구리역에 인근 24평 구축 아파트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매수 시기를 늦추는 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생애 최초라 금리는 1.9로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일단은 구리역 주변이면은 호재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GTX 관련된 부분도 이제 직간접적으로 있는 아파트들이 나열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별내선이 내년 내후년에 이제 개통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입지적으로 진보가 되고 실질적으로 잠실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요런 데로 이제 갈아타기가 좀 편해지는 노선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입지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 데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리역 같은 경우는 뭐 24평 구축이라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타이밍상에 시기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구리는 아직까지 조금 덜 움직였거든요.
사실 지금 전세가 매매보다 더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다음에 매매가도 지금 많이 움직였고, 특히 매매가가 많이 움직인 지역 자체는요, 사실은 남부 쪽에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로 치면요. 그리고 북부도 지금 전세는 고양시 같은 경우 움직이기 시작했고, 구리는 아직까지 조금 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적으로도 늦추는 것보다는 빠르게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집들은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유기체적인 생명체와 비슷해요. 그래서 어느 지역 자체가 만약에 문제가 없는 입지라고 하면은 여기는 거래량이 조금 부족한 시기의 타이밍들을 활용해 가지고 시기를 늦추는 것보다 매수를 빨리 하는 방향이 오히려 좀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애 최초라서 금리가 1.9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더더욱 이것들을 좀 활용해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니 이게 뭐 내년에 더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내후년에 더 떨어지고 내후후년에 오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걸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우리가 미래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타임머신이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정 시기라면요, 가격이 어느 정도 빠져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이 저점에 가까이 가 있고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았다면요, 그거를 매수하는 부분들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이 아닌 이상, 부동산의 신의 아버지가 아닌 이상 사실은 언제가 가장 저점이고 언제가 가장 고점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시기적으로는 지금이라도 매수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가 매수한 시기 이후에 가격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요, 우리는 매도하지 않으면은 그게 우리가 손해봤다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내 대출 능력들, 그리고 내가 대출을 갚을 수 있는 관리 능력들을 잘 파악하셔서 구리 쪽이면 타이밍상 맞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구리라는 아파트 자체를 생애 최초라면 실거주잖아요. 실거주니까 구리 쪽하고 남양주의 이제 다산 쪽하고 이제 다산 신도시 쪽하고 조금 병행해서 아파트를 좀 바라보는 게 좋겠습니다. 아마도 구리 쪽보다는 다산 신도시가 조금 더 가격들은 더 들어갈 건데, 금리가 조금 싸기 때문에 그 금리에 대한 부분에서 다산에 들어갈 수 있는 생애 최초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물건들 한번 보시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비교해가지고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안녕하세요 스타벅스님께서 시흥시 장현동의 아파트 25년 말까지 팔아야 비과세인데 매도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좋을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이것도 고려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몇 가지 고려할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비과세라는 게 그냥 1주택으로 갈아타기 비과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비과세로 갈아타는 게 있습니다. 아마도 25년 말이라는 것들을 적어 놓으신 거 보니까는 2022년도 2023, 4, 5죠. 2022년도 말에 새로운 집을 매수를 하시고 기존 집인 장현동의 아파트가 이제 구주택, 기존 주택으로 판단이 되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 꼭 알아야 될 건요, 만약에요, 내가 시흥의 장현동의 아파트보다 더 안 좋은 아파트를 새로운 집으로 샀다고 하면요, 장현동의 아파트를 파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갈아타는 거의 의미는 자산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돼야지, 비과세를 목적으로 사용하면요, 포인트를 잘못 잡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의할 거는 장현동에 있는 아파트보다 더 좋은 아파트를 매수를 하셨다면 그 기존 아파트인 장현동의 아파트를 우선은 비과세로 갈아타기를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안 좋은 아파트를 새로 샀다고 하면은 기존 아파트인 장현동 아파트를 매도를 하시는 거는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력이 된다고 하면요, 그리고 생애 주기상 젊으시다면 40대라고 하면요, 지금 시기에서 갈아타기 전략보다요 다주택자 전략을 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부동산을 할 때 자산을 늘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산 중에서 포함되는 게 빚도 자산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순자산과 총자산인데 그 총자산을 늘리다 보면요, 나중에 전세에 대해서 역전세를 맞는 어려운 시기들은 분명히 있었긴 하지만은 저도 분명히 그 시기를 버텼거든요. 다주택자로 가면은 전세가가 올라가서 그 돈을 운영할 수 있는 시기들도 분명히 생기고요. 그리고 자산도 이 세 개가 한 개가 늘어난 것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서 결국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로 갈아타는 것보다 더 좋은 자산 가치들이 크게 증식될 수 있는 여지도 생깁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는 고민해야 될 게 일시적 1가구 2주택에서 내가 신규로 매수한 아파트가 더 좋은 아파트인지, 그 아파트면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하셔도 무관하다. 다만 우선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다주택의 전략을 좀 가져가셔서 그걸로 자산을 늘리는 전략으로, 비과세를 포기한 것보다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자산을 늘리는 전략으로 가는 게 조금은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배구님께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인가요? 신축 주거용 오피스텔과 구축 빌라의 가격 차이가 안 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은 비추천하시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그냥 이거잖아요. 주거냐 주거가 아니냐의 차이예요. 주거는 음식으로 따지면 주식과 같다 했어요. 쌀과 같다고 했어요. 근데 오피스텔은요, 쌀이 아니라 우리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음식과 같아요.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비하를 하는 게 아니고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요층이 두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은 좀 반대를 한 거고, 빌라와 오피스텔은요, 저는 둘 다 추천을 안 합니다. 다만 이 가격 차이가 안 나는 이유는, 이거는 너무 보편적인데 사실은 용산의 빌라랑 저기 안동에 있는 뭐 오피스텔이랑 만약에 두 개를 있다면 구축 빌라가 훨씬 비싸겠죠. 이거는 비교의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라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냥 빌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빌라는 필요한 주거 상품이긴 합니다. 주거재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투자의 입장에서는 이 구축 빌라를 가져가는 거는 늘 불리한 상황들이 더 많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는 생각보다 많이 오르진 않습니다. 뭐 좋은 입지에서 좀 많이 오른 데는 있겠죠. 인플레이션으로 오르는 시기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근데 구축 빌라로 가려고 하면은 이 구축 빌라가 정비 사업상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진행이 되었고 재개발 사업으로 최소한 조합 이상, 사업 시행 인가나 관리 처분 인가 이상으로 간 물건일 때 유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비싸지 않느냐? 비싼 만큼 리스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이 두 개 자체를 적극적인 투자의 상품으로 추천을 하지 않는 거는 수요층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빌라는 대체재가 아니라 주거지긴 한데 여기도 사실 뭐 실질적으로 빌라도 매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이 봤거든요. 빌라가 안 팔려요. 잘 안 팔려요. 그리고 빌라를 팔 때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라 매수인이 가격을 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매도의 타이밍도 작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가장 쉬운 상품을 하라고 얘기해요. 쉬운 물건이 뭐냐? 아파트입니다. 왜 아파트가 쉬운 물건일까요? 사람들이 아파트를 좋아하잖아요. 되게 단순한 원리거든요. 그러면 아파트가 돈이 많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서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파트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 아파트에 못 들어가는 대신 입지를 조금 바꾸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익률을 많이 내는 데가 상급지라고 생각하는데 상급지는 수익을 많이 내는 겁니다. 10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그 많은 돈을 투입해가지고 10억이라는 100%의 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은 그 지역을 조금 바꿔서 조금은 작은 가격으로 조금 뭐 수도권 쪽에 들어간다고 하면 수익률이 높아지는 물건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수익률이라는 건요, 내가 1억을 투자해가지고 3억의 수익이 났으면 수익률이 300%잖아요. 근데 그 상급지 같은 경우는요, 수익이 크게 납니다. 수익률은 적게 납니다. 어떨 때는. 왜냐하면 돈이 많이 투입되었으니까 투입된 만큼 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를 조금
알고 가시는 게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빌라를, 서울에 굳이 빌라를 살 바에는 경기도 쪽에 아파트를 사는 게 훨씬 낫다라고 얘기를 또 많이 합니다. 수요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배구님 제가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필요한 물품 상품이긴 하지만은 투자로서는 조금은 적합하지 않은 물건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